안녕하세요. 365 건강플러스 한의사 이유준입니다. 혹시 경피증이라는 질병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경피증은 한문으로 딱딱할 경자에 피부 피자를 써서 피부가 딱딱해지는 질병을 말합니다. 경피증은 자가면역질환 중에 하나인데, 자가면역질환이란 자신의 면역세포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염증을 일으켜서 파괴시키는 그런 질병을 말합니다. 마치 쿠데타처럼 내 몸에 그 면역세포가 자신을 파괴시키는 그런 면역의 반란과 같은 질병인데요. 마치 자기 자신을 향해서 활을 쏘고 자신을 향해서 총을 쏘는 것과 같은 그런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피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피증의 증상, 원인,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피증이라고 하는 질병은요, 너무 희귀하기 때문에 들어보기 매우 어려운 질병입니다. 말 그대로 피부가 딱딱해지는 질병인데요. 실제로 피부가 딱딱해진다는 말은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까지 피부가 딱딱해지냐면요, 여러분들 나무로 만든 책상 있잖아요. 그 책상을 만지면은 딱딱한 그런 느낌이 있듯이 그 사람의 피부가 그런 나무처럼 딱딱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그 사람의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자신의 피부, 그 피부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결합 조직, 이것을 파괴시켜서 염증을 일으키다 보니까 괴사가 되면서 점점 딱딱해집니다. 그 사이에는 콜라겐이라고 하는 결합 조직이 있는데 파괴되고 그 과정에서 과잉 생산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피부가 나무 껍질처럼 딱딱해지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결국 이 질병은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자가면역 질환은 사회가 서구화되고 인스턴트화되고 산업화되면서 또 환경오염, 인공화학물질, 이런 제품과 음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한 17년 정도 이런 경피증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느낀 것은 점점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이런 질병을 악마의 질병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는 아직까지는 고칠 수 없는 난치병으로,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 경피증에 걸리게 되면 아직까지는 현대의학적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약물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치료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 저희 그 클리닉에서 이런 경피증 환자를 치료하면서 많은 분들이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환자의 그 딱딱한 피부가 부드러워지고요. 또 딱딱한 그 범위가, 크기가 줄어드는 그런 분들도 있으셨고요. 실제 경피증 환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런 증상이 항상 걱정이 되고 또 그 증상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환자 입장에서는요, 2년 전보다는 1년 전이 더 심해지는 거고, 그 딱딱해진 부위와 강도가 1년 전보다는 지금이 더 심해지고 진행됐다는 거죠. 결국에는 환자가 느끼는 그 두려움은요, 내 자신의 몸이 딱딱해지고 굳어가면서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이런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피증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과 증상을 가지고 있는 질병인데요. 일단은 말 그대로 몸이 굳어지고 피부가 딱딱해지고 그 딱딱해진 피부가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부 색깔도 갈색, 검은색으로 변하고요. 완전히 괴사가 되면은 아주 맨질맨질한 그런 노란색의, 연두색의 그 피부 색깔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난치병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 병이 발병되는 발병률은
좀 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할 수 없도록 예방해주고 안정장치들이 많이 우리 몸에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난치성 질환이 쉽게 발병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에 이런 쿠데타와 같은 면역의 반란과 같은 이런 질환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 이거에 대한 연구는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 현대의학에서는 정확하게 설명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역학 교재에서 봤을 때는 미생물의 감염이나 조직이 손상됐거나 또 몸의 호르몬의 이상, 또 유전자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또 임상에서도 이런 견피증 환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면역의 균형이 깨지고 있는 원인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거나 음식 자체가 너무 부절제한 습관을 갖고 있다거나 또는 과로, 또 여성 호르몬의 이상 등으로 이런 면역의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미생물의 감염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의 면역세포 입장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너무 오랫동안 내재되어 있으면서 염증을 계속 일으키다 보면은 면역이 예민해지기도 하고 충격을 받기도 해서 이런 문제가 면역 시스템을 균형을 깨게 되면서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너무 감기가 오래 가거나 장염에 자주 걸리고 오랜 장염에 걸린 분들은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빨리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조직의 손상도 우리 몸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너무나 큰 수술을 받았거나 큰 상처를 입었거나 큰 교통사고를 입었을 때는 몸의 조직들이, 세포들이 파괴되고 염증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대량의 내 몸의 세포가 죽어서 그 조각들이 몸속을 떠돌아다니게 되면 면역세포들이 빠른 시간 안에 그런 죽은 내 몸 세포들을 처리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 몸의 죽은 세포를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오인을 하면서 견피증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스트레스도요, 우리 몸에 많은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에 저항하기 위해서 콜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것이 이제 몸속에서 염증도 조절하고 면역도 조절을 하는데 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다 보면은 콜티졸을 무한정으로 많이 분비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콜티졸이 정상적인 분비량보다도 적게 분비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부신, 피로, 증후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면역 조절해주는 이런 콜티졸의 분비량이 적어지게 되면서 면역이 많이 예민해지고 시스템이 깨지는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들이 견피증 같은 자가면역 질환에 걸린다, 그리고 더 잘 걸린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논문도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화학물질도 관련이 있는데요. 비날 클로라이드나 톨루엔, 벤젠, 실리카와 같은 화학물질도 몸의 면역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전자도 면역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를 통해 받은 유전자를 통해 자가면역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이 견피증은요, 매우 드문 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정확한 통계는 없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매년 100만 명 중에 4명에서 12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물론 이제 모든 연령에서 발병하지만 30대에서 50대에 잘 걸린다라고 하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견피증 환자들을 검사해 보면 실제로 자신의 핵을 공격하는 항핵 항체를 비롯해서 많은 자기 자신의 세포를 공격하는 자가 항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견피증은요, 국소성과 전신성으로 나누는데요. 국소성은 그 모양에 따라서 선 모양의 선상견피증, 이렇게 판때기 모양의 판상견피증으로 나눕니다. 선상견피증은 말 그대로 이제 선 모양인데 그 선 모양대로
피부가 이제 딱딱해지는 거죠. 그 부위가 어디든지 생기는데 머리에 있기도 하고 얼굴에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판상견비증은 말 그대로 판 모양인데 이것도 머리나 얼굴이나 이렇게 모양이 생기는데요. 문제는 제가 이제 환자를 보면 성장기의 아이들의 경우에 그때가 좀 문제가 되는데 이런 선상견비증이나 판상견비증이 머리나 이렇게 얼굴에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부위는 이상하게 뼈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다 성장하니까 얼굴도 커지고 머리도 커지는데 그 부위만 뼈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살 때 생겼는데 나중에 13살이 되니까 그 부위는 뼈가 자라지 않아서 얼굴이 기형이 되는, 머리가 기형이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때 이런 견비증이 있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그 다음에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신성 견비증은 말 그대로 온몸에 견비증이 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전신성이다 보니까 피부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장기까지도 침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폐에 점막까지도 손상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드물지만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국소성 견비증 같은 경우에는 장기까지 침범하지는 않고요. 몸의 일부만 견비증이 생기기 때문에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소성 견비증 환자들 중에 치료나 관리를 잘 하지 못했을 경우에 진행이 돼서 전신성 견비증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그 전신성 견비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당연히 이제 피부의 문제고요. 일단 초기에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붓거나 피부가 좀 부풀어 오르고 팽팽해지고 주름이 또 펴지고 또 그 다음에 손가락에 많은 주름들이 피부가 부어오르고 딱딱해지면서 주름이 없어지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더 진행되다 보면 더 딱딱해지고 딱딱해진 피부가 또 두꺼워지고 그러면서 건조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통증도 느끼고요. 어떤 분은 가려운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심한 분들은 따갑다, 가렵다 라고 해서 그 고통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얼굴까지도 이제 피부가 굳어지니까 굳어있기 때문에 표정을 지을 수가 없어서 웃으려고 해도 표정이 안 지어지는, 웃는 표정을 지을 수가 없고 또 입술도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그래서 얼굴에 있는 주름마저도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 주변에 그 피부가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말씀을 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피부에 있는 멜라닌 색소도 침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피부 색깔도 굉장히 검게 변하게 되고요. 또 손가락에 혈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손가락에 혈관 수축이 심해져서 그 부위에 궤양이 일어나기도 하는, 또 괴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전신성 경우에는 근골격계의 증상도 나타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더 뻣뻣해지고 그 다음에 관절이 대칭적으로 통증이 오기도 해서 어떤 분들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닌가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전신성 견비증은요,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진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의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초창기에는 이 병이 왔을 때 다른 병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 병의 특징은 좀 온도 변화에도 좀 민감한 경우가 있는데요. 피부가 경화가 되고 딱딱해지면서 미세혈관들이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손이나 발가락 같이 말초혈관이 많은 부위에서 추운데 가기만 하면 이 손가락이 추운데 노출됐을 때 파랗게 보랏빛으로 노란색으로 또는 검정 색깔로 색깔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레이너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견비증 환자한테 이러한 레이너 증후군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 레이너 증후군은 피가 안 통해서 찬 데 가서 이런 색깔이 변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손가락에 통증도 일으켜서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손으로 하는 그런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환자가 오셨는데요. 저를 보고 저를 모르겠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억력이 이렇게 좋지는 않아서 잘 못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환자분이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나를 기억을 할 수 없냐, 기억을 하지 못하는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오래전에 저희 한의원에서 전신성 견피증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치료받고 좋아져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러시면서 오늘은 뭐 다른 데 아파서 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어깨가 아파서 오셨던 것 같은데 그때서 제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개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기억을 못했죠. 그때 이분이 전신성으로 왔기 때문에 온몸에 피부가 굳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계단도 잘 못 올라가요. 버스도 탈 수가 없어요. 팔이 안 올라간다는 거죠. 다리도 안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딸을 잡고 항상 이렇게 오셨었거든요. 이제 오래전 얘기인데 한 2년 넘게 치료하셨는데 지금은 그때 치료받고 좋아지셔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직장도 다니시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우연히 이분이 저희 한의원 근처에 또 직장이 있으신지 점심 때 제가 나가서 이렇게 산책을 한 바퀴 하려고 돌다 보면 가끔 만나요. 요즘도.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좋아지신 걸 보면서 많은 그런 보람도 느끼는데요. 또 어떤 분도 있냐면은 이제 전신성 견피증 환자분이었어요. 이분은 처음에 상담하러 오셔가지고 계속 우시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2년 전, 1년 전보다 몸이 더 굳어졌으니까. 그리고 이분이 얼굴이 다 굳어가지고 표정을 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웃을 수도 없고. 그리고 배, 허리, 팔, 다리가 다 굳어 있고 손도 굳어서 이게 주먹이 쥐어지지 않는 상태셨는데 또 하나의 고통은 너무 몸이 가렵고 따가운 고통이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렵고 따가운데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따가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상상해 보면 정말 힘들겠다 이해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몸이 따갑고 잠은 못 자죠. 몸은 자꾸 나빠지죠. 점점 굳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가장 이야기하셨던 게 저를 보시면서 우시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상태에서 더 진행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더 진행이 되면 나는 이제 죽는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치료를 열심히 받으셨어요. 그래서 받으셨는데 점점 피부에 그 딱딱한 부위도 부드러워지고 그다음에 색깔도 변하시고 이제 움직임도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얼굴에 있는 근육들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웃을 때 웃는 표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얼굴 피부가 부드러워지니까 웃을 때 눈가나 이런 입가에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게 너무나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한의원 원내에서 아기가 나 얼굴에 주름 있는 여자야 이러면서 아주 간호사들한테 자랑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셨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손도 다 구부러지세요. 구부러지시고 그 가렵다고 하는 통증도 100% 없어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도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완전하게 좋아지지는 않으셨지만 굉장히 만족할 정도로 많이 좋아져 있는 상태시고요. 며칠 전에는 또 오셔서 저희 직원들 다 데리고 나와서 또 밥도 사주시고 그러셨습니다. 또 한 분은 이제 국소성 견피증 환자분인데 등에 손바닥만하게 피부가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이분이 걱정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국소성인데 이게 치료나 관리를 잘 못해서 전신성으로 가면 이게 죽을 수도 있다는데 나는 정말 이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꾸준하게 지금 한 3개월, 4개월 정도 하셨는데 한 반 정도는 부드러워지셨고 말랑말랑해지시고 크기도 작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이제 편해지신 거죠. 또 실제적으로 한의학에서는 이런 자가 면역에 대한 치료는요. 가장 큰 핵심은 원래대로 면역을 돌려놓는 겁니다. 면역이 강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면역이 약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면역의 진정한 그 건강한 면역은 균형에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느 한쪽은 너무 세게 올라가 있어서 면역 억제를 해야 되고 어느 한쪽은 너무 낮아져서 면역을 증강해야 되고 이것이 자가 면역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초점을 두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항진된 건 다시 원래대로 내려주고 과도하게 저하된 것은
올려줘서 면역의 밸런스 그 시스템을 안정화시켜 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이런 견피증 치료를 위해서 이런 면역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침치료나 또 약침요법이나 한약요법, 또 연약요법, 교정요법 이런 거를 통해서 환자의 그런 불편한 증상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알쏭달쏭 건강 Q&A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견피증 환자인데 레이너 증후군도 앓고 있는데 레이너 증후군의 생활 속의 관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견피증 환자들의 대부분이 레이너 증후군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손가락, 발가락에 있는 말초 혈관들이 수축이 되고 염증 때문에 혈전이 많이 막히게 되면서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손끝이 차지고 그러다 보니까 찬 곳에 가거나 찬물에 손을 넣고 나면 손가락이 보랏빛, 노란색, 검정색, 심하면 붉은색으로도 변하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의 문제가 레이너 증후군이 견피증과 같은 이런 자가면역 질환의 2차적인 문제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간혹 이런 자가면역이 없이 1차적으로 레이너 증후군만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 레이너 증후군을 집안에서 생활 속에서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손에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혈관순환을 잘 시켜주는 방법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 손을 가지고 좀 약간 따뜻한 물에 넣었다가 혈관이 확장이 되면 다시 좀 너무 찬 물에 넣으면 견피증 환자들한테는 좀 힘드시니까 좀 시원한 물 그런 데다 또 담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너무 힘들지 않을 정도로 넣었다가 다시 떼셔가지고 다시 뜨뜻한 그런 물에다 넣는 거죠. 그리고 또 손이 좀 따뜻해지면 빼서 다시 또 좀 차가운 시원한 물에다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뜨거운 물에 넣고 좀 본인이 참을 수 있을 정도의 시원한 물에 넣고 이렇게 반복을 하시다 보면 손가락에 있는 말초혈관들이 확장이 됐다가 수축이 됐다 하면서 혈관 순환이 원활해지는 그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일반인들하고는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온도차가 심하게 너무 뜨겁고 너무 차가운 데다 하지 마시고 좀 약간 따뜻하고 약간 차가운 그래서 온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셨다가 그것이 몸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그 온도차를 서서히 늘리시면서 이렇게 매일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견피증 환자의 생활 속의 관리법을 알려주세요입니다. 네, 참 좋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불안감과 걱정입니다. 이 견피증 환자분들은요, 특히 이 불안감이 너무 심한데 왜 불안감이 심하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 증상이 심해지니까. 왜냐하면 국소 견피증 환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병이 점점 진행돼서 전신성 견피증으로 가면 어떡할까? 또 전신성 견피증 환자들은 내 몸의 피부가 점점 굳어지다가 폐까지 가서 결국에는 내가 호흡도 못하고 사망하면 어떨까?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생활 속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증상이 좀 심해지는 날이 있어요. 잠을 못 잤거나 고민거리가 있었거나 또 생리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생리 전에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걸로 인해서 내 증상이 좀 심해지면 어떻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냐면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또 진행되는구나. 나 이러다가 또 죽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공포감이 너무나 심하다는 거죠. 불안감이 떠오르면 바로 마음속에서 지워버리시고 나는 치료를 잘 받으면 나을 수 있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혈관 순환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피부가 딱딱해지면서 혈관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족욕, 반신욕 이것을 이용하시면 아주 좋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욕조 안에 들어갔다가 몸이 따뜻해지면 나오셔서 약간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하셔서 식히고, 이거를 반복하시는 것도 견피증 환자의 생활 속에서의 관리 방법으로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견피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견피증은요, 악마의 질병이다 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견피증에 걸린 분들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데요. 자신의 피부가 점점 굳어지는 증상을 보면서 내가 죽어가는 것이 아닌가 라고 불안감과 공포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치료를 잘 받으시면 증상이 개선되시고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꼭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쇼그렌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